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맘 권효진입니다. 오늘은 꼼수 같은 AI 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점에서 나를자로 걸쳤을 때 이렇게 한 칸으로 받아둡니다. 실전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나를자를 두어서 이렇게 두 칸으로 벌린다든지 또는 바로 변으로 벌린다든지 또는 3-3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수법들을 많이 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새롭게 열린 AI 시대에서는 종종 이렇게 한 칸 가운데를 들여다보는 수가 많이 등장합니다. 마치 젖바둑을 두는 것처럼 말이죠. 제 기억으로는 알파고가 이 수를 처음 두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만약에 예전 개념이었다면 이 수가 무슨 수지? 받아줘서 악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바로 백의 주문이라는 거죠. 이 들여다본 교환 자체만으로도 흙이 가만히 이어서 받아준다면 당했다라는 겁니다. 왜 바둑에서 보면 들여다보는데 안 있는 바보 없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둑을 배우는 중고급자 기력의 분들이시라면 충분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격언이 지금 여기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주면 자체로 당한 거예요. 잊고 나면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를자로 이렇게 전개가 되었을 때 이 들여다본 교환 자체가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렇게 먼저 나를자를 교환을 하고 들여다보면 여기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백의 주문인 거죠. 따라서 이제 의도를 최대한 거슬러야 됩니다. 네, 여기 들여다볼 때 절대 받아주시면 안 되고요. 혹시 3-3을 방비한다고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도 계신데, 실리상으로는 백이 손해일지 모르겠으나 하지만 이렇게 되면 백이 귀중한 선수를 잡아서 다른 곳을 갑니다. 다른 곳을 갔을 때 이 교환 자체가 백이 이득이라는 거죠. 이 교환으로서 이 백 두 점이 탄력이 생겨서 공격이 잘 안 돼요. 흙이 이런 데를 다가서도 이렇게 어깨를 짚어서 이렇게 리듬을 타고 나가게 되면 이제 백이 충분히 쉽게 타개를 할 수 있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또 이 교환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으로 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환 자체로 이득이고, 또 한 가지, 자, 이렇게 흑돌에서 다가섰을 때 또 이 자리가 좋거든요. 이 자리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와서 끊어가는 뒷맛이 있죠. 흑이 만약 이렇게 받는다면 뻗어 주었을 때 여전히 들여다보고 제쳐서 이득을 보는 뒷맛이 남기 때문에 이것 또한 흑의 불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들여다보는 수, 상수분들께서 젖바둑을 두신다면 한번 써먹어 보세요. 거의 99.9% 받아주십니다. 저도 좀 이 수법을 많이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받아주면 이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수분들이라면 받아주면 손해이기 때문에 받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변화에 대해서 좀 배우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받는 거, 3-3 두는 거 두 가지 알려드렸죠. 둘 다 당한 겁니다. 자, 당하지 않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철줄을 내린다고 하죠. 이렇게 일자로 내려서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나와서 끊는 수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 나와서 끊었을 때는 필히 축관계가 성립을 하는데요. 축이란 어떤 축일까요? 이 축입니다. 만약에 이 축이 흑이 유리하다면 나오시면 돼요. 백이 무리입니다. 단수쳐도 마찬가지로 축관계가 성립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 밀어가게 되고요. 뻗으면은 단수를 하나 교환하고 밀었을 때 이 축이죠? 이 축. 자, 만약 흑돌이 있으면
흙이 축이 유리합니다. 그죠? 여기만 있어도요. 이렇게 나왔을 때 보시면은 보통 축을 빨리 보는 요령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 좌하 쪽에 화점에서 한 점이 있다면 흙 이 한 점을 한 요 정도 위치에서 보세요. 가운데로 같은 각도의 같은 위치. 그래서 축을 볼 때 여기 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쉽게 흙이 축이 유리하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형태가 축을 잘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젖바둑이라면 흙돌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흙돌이 있다면 무조건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럼 백이 아주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흙돌이 있는 경우라면 나와서 끊었을 때 단수를 칩니다. 나오세요. 자, 막아서 이게 끊는 약점을 보완을 하고요. 밀 때 뻗습니다. 단수를 치면 나오고 다시 밀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아서요. 이 축을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화점에 젖바둑이라면 흙돌이 있다면 저는 흙이 이렇게 두시면 백이 이제 망한 결과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만약 흙이 축이 불리하다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 불리해도 충분합니다. 축이 불리해도 단수를 쳐서 타협이 가능해요. 단수를 치고 따내게 되면 이 결과를 놓고 보면 호선바둑 기준에서는 백이 약간 이득을 본 걸로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만약에 젖바둑에서 흙이 축이 불리한 상황에서 발생을 했다면 흙도 이렇게 충분히 타협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일자로 내리는 수법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 조금 더 강수가 있어요. 강수는 뭐냐면 자, 이렇게 입구자로 붙이는 겁니다. 이수 프로들 대국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백이 받아주면은 이어서 지금 들여다보고 이 입구자의 교환이 흙이 훨씬 이득입니다. 흙은 이 교환으로서 나를자를 방비했죠? 네. 그래서 백도 나와서 끊어서 반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반발하는데 끊는 방향이 두 군데 있잖아요. 이제 바깥 끊는 것은 단수를 바깥으로 한 방 칩니다. 백이 안을 쪽을 쳐도 빵 따냄의 자세가 좋고 지금 보시면은 단수를 쳐도 두 점이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단수를 바깥으로 쳐도 축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백 두 점이 몰리기 때문에 백이 성립이 되지 않고요. 결국 백이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어서 두시게 되면 자, 이 형태는 이렇게 한 점을 잡아도 백 두 점이 잡혀서 백이 망했습니다. 바깥으로 끊는 건 백이 무리예요. 따라서 안쪽을 끊는 수가 어렵고 이제 정수인데요. 안쪽을 끊는다면 자, 일단은 단수를 쳐야 됩니다. 단수를 칠 때 만약 백이 축이 유리한 경우라면 단수를 쳐서 이렇게 안쪽까지 단수를 한 방 교환한 후에 축으로 제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흙도 축이 불리해도 이렇게 제쳐서 따낼 때 다시 한 점을 제압해서 타협을 하면 호각의 진행이고요. 보시면 이 들여다보는 변화가 백이 축이 유리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안쪽을 끊었을 때도 바깥을 단수 친다면 축관계가 성립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나갔을 때 변화가 어렵습니다. 자, 나갔을 때 흙이 받는다면 단수를 교환해서 굉장한 이득이 있죠. 네, 이렇게 돼서 흙이 망했습니다. 축이 유리하다면 둘 수 있죠. 축이 유리하다면 백이 곤란합니다. 반대를 막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수를 늘려서 끊어가게 되면 자, 이 선을 이렇게 기어야 되기 때문에
네, 흙의 그 귀에서의 선착의 효가 사라지죠. 망했습니다. 네, 여기서 흙의 강수는 있는 수인데요. 자, 이었을 때 102점을 꼬부려서 수를 늘려야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바깥으로 제쳐서 이제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늘어서 받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바깥을 제치게 되면 이렇게 뻗어둡니다. 이렇게 뻗었을 때 흙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게 귀가 거의 살아 있어요. 물론 자체는 못 살았는데 흙이 백을 잡으려면 자체 사활에서 막고 이제 일단 호구만 쳐도 패가 되는데 초반전에는 패감이 없다고 보고요. 백이 이렇게 일선을 늘어서는 수가 좋습니다. 저 호구 자리 두면 다음에 두 집 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치중을 가야 되는데 귀곡사로 잡히는 형태예요. 하지만 귀곡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주변에 흙돌이 얽혔을 때 그 수상전이 발생하면 이게 해결을 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잡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해결하려면 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죽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흙돌이 이렇게 포위된다면 오히려 흙의 수가 부족해서 더 위험한 상황이죠. 귀에서 백의 안위만 생각한다면 뭐 이렇게 하나 밀고 호구 치면 완승이에요. 하지만 그 공격의 주도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도 급소고요. 이런데 나를자만 둬도 백 넉점이 먼저 몰리기 때문에 자, 이것은 백의 불만이고요. 백은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가 이제 귀곡사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패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선수를 잡아서 발빠르게 둡니다. 좀 이런 거 두면은 뻗어서 버텨요.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귀곡사지만 나를자로 덮어 씌워서 이제 바깥 흙 넉점이 오히려 곤란해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흙도 백돌이 위생인 걸 알지만 당장 처리할 수 없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받아줘야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씌워서 버텨가게 되면 이 선을 눌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귀는 그냥 살아요. 지금도 잡기가 힘들죠. 흙이 미생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백이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백이 이렇게 꼬부렸을 때 바깥으로 제치는 변화와 이렇게 뻗는 변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뻗었을 때 백이 받아준다면 또 한 번의 축관계가 성립합니다. 흙은 이제 수상전은 수가 부족하죠. 이렇게 바로 조여서 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수를 늘렸을 때 자, 끊어가는 수가 좋은데요. 백의 주문은 받아주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받아주면 백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넉점은 제압당했지만 이렇게 꼬부렸을 때 이 결과는 백이 사석작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흙이 망했고요. 따라서 그 백의 사석작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단수로 반발하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있고요. 나오게 되면 이 축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이게 축을 보셔야 되는 거죠. 백이 축이 유리하면 흙이 망했고요. 자, 흙이 축이 유리하면 백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이 선에 막는 수는 그러니까 축 관계를 보시고 만약에 축이 유리하다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막아가는 수요. 자, 축이 불리하다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축이 불리하다면 네, 단수를 쳐서 사석작전을 하는 겁니다. 꼬부려서요. 흙도 섣불리 이렇게 잡아서는 눌려서 이거 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흙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쇠를 키우게 되고요. 백도
자, 호구 모양으로 모양을 정리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한 번 더 밀어두고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5대 5의 결과예요. 배석을 보셔야 됩니다. 배석을 여하에 따라서 흑과 백이 이제 호불호가 갈리겠죠. 자, 여러분, 제가 그 AI 맞춤형 정석 강좌를 위해서 AI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저는 주로 릴라제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요. 매일매일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 3일 간격으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AI 수법이나 정석, 포석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인간도 지금 AI 그 시대 이전과 이후로 좀 시대를 구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바둑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AI 또한 진보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AI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법들이 일단 저는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기 쉬운 수법을 좀 최대한 풀어서 이제 전달해 드리고자 저 AI 강좌를 열었는데 이제 저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정답은 없다는 거죠. 뭐 이런 수법들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제 몇 가지 포인트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화점에서 나를자 걸침의 한 칸. 오늘 이 들여다보는 수법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어가는 수는 당했다라는 거죠. 이게 자체로요. 자체로 이렇게 되면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3-3을 받아도 당했습니다. 왜냐? 이제 선수를 잡게 되고요. 흑이요. 그리고 변호로 다가섰을 때 뒷맛이 나빠요. 이렇게 받아주면 너무 당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당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늘어서는 수와 입구자로 두어가는 거. 전부 이제 축 관계를 보셔야 되고요. 축이 불리하더라도 타협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만약에 오늘 강좌가 어려우셨다면 한 번 더 재생해서 감상해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